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맑아요. 봄이라 하늘이 너무너무 탱글탱글하고 파란색에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라색, 파란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비가 춤을 출 것 같은 아주 환상적인 날인데요. 저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행복한 게 아침에 딱 눈을 뜨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주식이 얼마나 살 게 많을까? 이런 생각에 행복해 죽겠어요. 거기다가 오전 근무만 하게 됐어요. 제가 병원을 다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막 신나게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하고 인사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서 1시 반? 저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게 되고 저희 아이야 만나고 저희 지인들 만나고 얘기하고 색추남 나비스쿨 가서 톡하고 아주 환상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워렌 버핏,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귀여운 아저씨 투자 노트. 며느리 이름이 메리 버핏이에요. 메리 버핏 아세요? 며느리 이름이 메리예요. 예쁘죠? 며느리가 이 책을 지었어요. 얼마나 예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워렌 버핏 투자 노트를 지었는데 이분이 되게 오래전부터 이분 회사에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1981년에 그때부터 1993년까지 12년 동안. 그래서 며느리가 됐잖아요. 아들이 이름이 피터예요. 피터하고 결혼했대요. 메리 피터. 되게 잘 어울리죠. 일찌감치 거물과 접촉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스스로를 버핏주의자라고 부르며 투자계의 대스승인 버핏의 가르침을 받고자 젊은 추종자 집단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 하나였던 데이빗 클라크는 노트에 버핏의 가치 있는 투자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후에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 워렌 버핏 주식 투자 워크북, 워렌 버핏 실전 주식 투자 등 베스트셀러 투자서를 출간할 수 있었다. 대단하게 멋지죠? 데이빗이 정리한 노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뜻은 심오한 뜻이 담긴 이 버핏의 명언들이다. 이 명언들은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참다운 의미가 새록새록 드러난다는 점에서 도교 스승의 가르침과도 비슷하다. 대단하죠? 도교의 가르침 비슷한 워렌 버핏입니다. 나 역시 버핏이 가족 모임이나 저명 인사들이 모이는 여러 사회적인 모임 등에서 했던 말들을 모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이 책입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리라 믿는다 라며 메리 버핏이 2006년 7월에 지었습니다. 자,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를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가볍게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버핏과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특히 버핏 투자 스쿨도 다닌 저로서는 가볍게 행동할 수가 없고요. 특히 우리 색추남 코코치님과 그 밑에서 배우는 같이 배우는 우리 코코치님이 항상 서로 배운다 해서 코코치라고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코치님과 함께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면서 저 전교 회장이잖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코코치님 덕분에. 그래서 명성을 쌓고 있다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께 저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튜버도 하면서 하루하루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코코치님도 오늘은 어떤 책을 이렇게 읽어드려야 하나? 어떤 책을 골라야 하나? 라고 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의 실수와 이로 인한
언론의 무차별 공격은 평생 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옳지 않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네, 여러분. 투자할 때 두려움이 요만큼 있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날은 다음 날로. 돈은 잃어도 좋습니다. 아주 큰 돈을 잃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명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명성이라도 말입니다. 이는 내가 반년마다 보고서에서 누차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이 메시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증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명성, 신뢰, 중요함을 깨달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낭비될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신뢰와 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 워렌 버핏의 중요한 말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시장은 하늘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나 하늘과 달리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를 눈 감아주지는 않는다. 항상 목표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버핏 투자 실전클럽의 우리 장 대표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시는 거,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해야지 하늘이 돕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손절 놓고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아직은 못 모았지만 티끌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좋아요. 우리 장 대표님 만나고 꼬꼬치님 만나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여서 이렇게 돈이 쌓여가는 걸 느끼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강세장이 절정에 달했던 1969년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한 버핏은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4년 뒤 1973년 장세는 완전히 반전돼요. 매우 싼 값에 거래되기 시작했고 돈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복리로. 또 여자 구경 못했던 사람이 닥치는 대로 미녀를 취하듯 가격이 폭락한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녀들 덕분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자, 우리도 눈을 감고 미녀들을 취하는 그 남자들처럼, 그 기세처럼 막 달려가서 주식을 싼 값에 걷어들이는 우리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반대로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를 취하듯 여자들도 할 수 있어요. 승부가 있잖아요. 잘생긴 남자는 쟁취하는 법. 달려가서 싸게 사자. 나는 내가 넘지 못할 2m의 막대를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다. 충분히 넘을 수 있는 30cm의 막대를 넘으면 그만이다. 버핏은 결코 하늘의 별을 따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아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광고 대행사라고 인정받는 오길비 앤 매더이지만 1973년, 1974년 주식시장 붕괴 당시에는 주식이 4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대요. 엄청나죠? 주당 순이익이 76%였으므로 주가 수익률은 5배. 버핏은 이렇게 오길비 앤 매더가 저평가되고 있을 동안 이 회사의 주식을 있는 대로 매수하여 몇 년 동안 보유하다가 연수익이 20%를 넘자 이분은 목표 20%, 이를 모두 매도 차익을 챙겼다. 버핏은 그야말로 단순하고 간단한 투자 원칙을 실행한 셈이다. 감사합니다. 대리만족해서 너무 감사해요.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이 이미 부자라면 더욱 그렇다. 현명한 사람은 돈 때문에 결혼을 하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미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다음 둘이 함께 돈을 버는 것이 100번 쉽다. 그리고 편하다. 버핏과 수지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함께 돈을 번 부부는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 헤어지지 않으면 이혼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놓고 싸우는 일도 없어요. 바로 저와 수정과
카리스마, 우리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지와 버피즈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위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버핏은 연평균 수익률은 200%가 아니라 20%를 목표로 한다. 연리 20%로 10만 달러 투자하면 20년 후에는 총 380만 달러가 된다. 30년이면 2370만 달러. 주식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한 번의 긴 패스로 끝나는 미식축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연평균 수익률 100%를 꿈꾸는 사람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본 연평균 수익률 20%의 가치를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시간이 길다는 그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은총이에요. 시간아, 고마워. 투자 기업 고르기. 회사 운영 능력이 탁월한 경영자도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은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버핏은 가치 투자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장기 투자를 하셨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기업을 볼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주가와 기업의 차이가 적정한지 그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 장기 성장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수치입니다. 회계상 이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봐야 합니다. 그 해의 영업이익도 있고 회사에 필요한 비용, 돈 쓴 거 이런 거 다 제하고 난 최종 순이익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을 봐야만 이 회사가 얼마큼 성장할지를 알 수가 있고 얼마큼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 목표를 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의 언어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방법들이 무엇이건 결국 비즈니스의 언어인 회계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어느 날 회사 동료의 딸이 버핏에게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회계를 해보렴. 회계는 비즈니스의 언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보려면 그곳에 적힌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회계는 바로 그 숫자들의 의미를 알려준다. 채점표를 읽지 못하면 점수를 제대로 매길 수 없다. 점수를 매길 수 없다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공경에 처하더라도 상황을 역전시킬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위대한 기업이 있다. 회사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말이다. 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고만고만한 기업도 있다. 이런 기업은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한다 해도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대한 기업은 현금이 풍부한 반면 부채는 거의 없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거나 불황을 견디는 능력도 뛰어나다. 그러나 평범한 기업은 언제나 현금 확보에 전전긍긍, 부채는 넘쳐난다. 또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은 악화된다. 경영자가 아무리 회사를 잘 운영한다 해도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의 실적은 언제나 부진을 면치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읽을 건데요. 우리 버핏 투자 위주로 가치 투자까지 하시는 분들 우리 마음 편안하게 기도하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기원하고 나는 괜찮다. 다 괜찮다. 지금 누구를 줘도 필요 없는 돈으로 하고 있으니 나의 마음은 편하다. 편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나의 미래와 현재를 위해서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쵸? 화이팅! 감사합니다.